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얘도 그 프로그램 언어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야지만 그 코드를 알아듣고 그거에 맞게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CSS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반영했는데, 자, 자바스크립트로도 여러분들 스타일을 입히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라는 걸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콘솔 클리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왼쪽 하단에 여러분들 보시면 콘솔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한번 저처럼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콘솔 창 클릭. 자, 그러면 콘솔 창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콘솔 한 다음에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C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옵니다. 콘솔 로그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큰 따옴표 쓴 다음에 안녕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이라고 쓰는 순간 이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콘솔 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안녕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콘솔 클리어라는 걸 왜 붙이냐? 자바스크립트는 별도의 실행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언어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실행 버튼이 있어가지고 실행이라는 걸 누르지 않아도 자바스크립트는 바로바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하나 이렇게 더 쓰면 이게 계속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콘솔 클리어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온 녀석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HTML을 조작할 수가 있냐? 자바스크립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 특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HTML을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웹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필수 교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 CSS에서도 우리가 스타일리스트가 HTML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스타일리스트가 HTML을 방문한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HTML을 뭐 해야 한다? 식별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식별할 수 있냐? 자, 여기다가 도큐먼트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이 있기 때문에 DO 하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큐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문서. 그러면 어떤 문서냐? 바로 HTML 문서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법들이 있는데 HTML을 조작 변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법 중에 뭐가 있냐면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쿼리 셀렉터. 여러분들이 Q라고 검색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쿼리 셀렉터라는 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엔터 친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괄호를 한번 열어볼래요? 다시 도큐먼트 쓰신 다음에 점 하고요. Q 하고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소괄호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3번 더 써볼까요? 한 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큐 그 다음에 Q 쿼리 셀렉터 있으니까 한 번 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써보는 거죠.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만 써봐도 됩니다. 오류가 나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썼다는 거는 이제 요게 쓸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쿼리 셀렉터라는 건 뭐냐면 HTML 내의 코드를 검색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검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문법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를 일단 써주고요. 작은 따옴표는 어디 있냐면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냥 작은 따옴표를 하나만 클릭해도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div라고 써봅니다. div.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HTML 상에 이 div라는 걸 검색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부분 있죠. 요 전체를 복사를 해서 아까 여러분들 콘솔 로그라고 썼던 거 있죠. 콘솔 로그라고 쓴 거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아까 제가 검색한 요거를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자, 보이시나요? 콘솔에
div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쿼리 셀렉터를 통해서 내가 div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한 그 div에다가 div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죠? 자, 그래서 div를 검색한 거고, 그러면 내가 이 div한테 접근해가지고 스타일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스타일을 입힐 수 있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점 쓰신 다음에 점 쓰신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걸 쓰면 돼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만 조금만 할 줄 알면 금방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건 내가 검색한 div라는 녀석한테 스타일을 입히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스타일을 입힐 거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스타일을 입힐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스타일을 입힐 건데, 그러면 어떤 스타일을 입힌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입힐 거에 대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점을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실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는 시작되는 단어는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는 쓴 다음에 큰 따옴표로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세미콜론을 적어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가 퍼플이라고 써볼 거예요. 퍼플. 자, 그러면 퍼플이라고 쓰는 순간, 자, 지금 우측에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천천히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큐먼트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 ASML을 검색할 건데 어떤 ASML? div를 검색할 거다. 근데 이 div를 검색해서 뭘 할 거냐? 내가 스타일을 입힐 거다. 근데 어떤 스타일을 입히겠냐?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스타일을 입힐 건데 그 중에 그 스타일의 색상을 퍼플로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는 것처럼 영어에서 동사, 명사, 부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하면 이 문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설계된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의 문법만 알고 있으면 금방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써볼 거냐면 요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스타일을 입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글씨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폰트,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90픽셀.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폰트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90픽셀로 키워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글씨 크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나는 얘한테 너비도 줄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똑같이 검색을 하셔서 여기다가 위스라 쓰시고 나는 200픽셀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200픽셀만큼의 너비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문법을 제공하냐면 변수라는 문법이 제공되어집니다. 자, 변수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자, 어떤 미지수 x라는 거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0 하면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죠? 30이라는 결과를 얻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 값을, 요 전체적인 내가 검색한 값을 뭐 할 수 있냐면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넣냐? 제가 여기다가 let div라고 쓰겠습니다. 자, let은 지금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let이라 쓴 다음에 div라는 변수를 지금 쓴 거다.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요거의 대체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콘솔 로그 해가지고 div라고 검색한 것과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내용을 집어넣은 것과는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다. 보이죠? 똑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거. 다만 우리가 이 코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것들을 요 대체 자원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div 쓰고 똑같이 div 쓰고 div 쓰면 스타일이 어떻게? 반영이 그대로 된다. 보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서 쓰는 것보다 어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짧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도 할 수 있냐면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큐먼트라 쓸 거고요. 쿼리 셀렉터라는 걸 써서 여기다가 랩이라는 걸 검색해 볼 거예요. 자, 랩이라는 걸 검색해서 이거를 저는 랩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담아줄 겁니다. 자, 담고 나서 뭘 해줄 거냐면, 자, 저는 여기다가 어떤 특정 이벤트를 걸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벤트. 자, 저는 요거 호버라는 거를 지워볼게요. 호버라는 걸 지우고, 자, 제가 어떤 이벤트를 걸어줄 거냐면, 클릭이 했을 때, 얘가 클릭이 되었을 때, 클릭된 거에 따라서 스타일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자, 랩이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썸한 다음에 코드가 어려울 수 있지만 add. 자, add라는 건 뭐예요? 추가한다라는 건데, 자, 대문자로 이벤트라 쓰면 이건 뭘까요? add 이벤트. 이벤트를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listener라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listener. add 이벤트 listener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소가로 씁니다. 소가로. 한번 여기까지 써볼까요? nev. 그 다음에 add 이벤트 listener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를 부여할 건데,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상에서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 다음에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했을 때, 클릭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취급되냐면 하나의 이벤트로 취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저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부여할 거예요. 자, 작은 따옴표 쓴 다음에 클릭이라 쓰세요. 클릭. 그 다음에 쉼표라 적어주시고요. 쉼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쓴 다음에 펑션, fun, 펑션. 그 다음에 소가로 오른쪽에 중가로. 자, 요 모양대로만 일단 써보세요. 요 모양대로만 그대로. 클릭이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쉼표 쓰시고요. 펑션이라 쓴 다음에 소가로, 그 다음에 중가로. 요렇게까지만 써보세요. 모양새를 그냥 저랑 똑같이 한번 맞춘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우리가 방금 작성한 중가로가 있을 거예요. 중가로. 정확하게 중가로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딱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엔터. 그냥 엔터. 다시 중가로에다가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한번 써보세요. 엔터. 쓰라는 게 엔터키를 누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엔터키를 눌렀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볼 거냐면 아까 우리가 콘솔 로그라는 걸 썼었죠. 기억나시죠? 콘솔 로그라 쓴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실행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실행. 자, 똑같이 콘솔 로그 한 다음에 실행이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콘솔 로그 했을 때 실행이라는 메시지를 그냥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콘솔 창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이죠? 근데 제가 지금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클릭한 다음에 펑션 안쪽에다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라는 걸 이용해서 내부를 검색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내부를 검색한 상태에서 add event list라는 거는 해당 엘리먼트한테 이벤트를 부여할 건데 어떤 이벤트?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부여할 거다. 그러면 클릭되었을 때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실행시켜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클릭해보세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러면 파란색 동그라미를 클릭하는 순간 이 콘솔 창에 뭐가 나오냐?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제가 클릭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내부는 얘죠. 그죠? 저는 요거를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부라고 썼는데 내부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자, 내부를 클릭하니까 어때요?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메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방금 아티클이라는 걸 또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 똑같이 요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밑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저는 내부라 안 쓸 거고 똑같이 아티클이라 써볼게요. 아티클, 내부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그 다음에 요것도 아티클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강사처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러면 적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티클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검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벤트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얘한테 뭐 할 거냐면 색상을 입혀 볼 거예요. 클릭했을 때 색상이 변경되게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쓴 다음에, 자, 우리는 지금 배경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볼드라고 쓸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똑같이 써볼래요? 자, 똑같이 쓰고 나서 이제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이죠? 클릭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얘가 파란색이었던 녀석이 배경색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었지만 이 안쪽에다가 아까 콘솔 로고를 지우고 아티클 아트에 스타일을 입힐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입히겠다. 어떻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러면 클릭이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경색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보면 어떤 걸 클릭했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고 어떤 걸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밝아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본 건 뭐예요? 단순하게 지금 내가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해당 HTML을 검색하고 그 HTML을 검색한 HTML한테 스타일을 입히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도 한 거예요? 이벤트도 부여하는 걸 해본 거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라고 우리가 부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 내부라는 녀석한테 뭐 해볼 거냐면 마우스 엔터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엔터. 자, 마우스 엔터라는 게 뭐냐면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가 들어가 볼게요. 자, 보이죠? 마우스가 들어갈 때마다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내부라는 녀석한테 제가 이번에는 스타일을 또 마찬가지로 입혀볼 건데 폰트 사이즈를 얘는 줄여볼게요. 한 50픽셀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지금은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보이죠? 글씨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는 순간 글씨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다양한 이벤트를 부여함을 통해서 여러가지 작동과 여러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 조합해서 주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